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내주신 그 천공 스승님의 법문 자료들, 이걸 좀 바탕으로 해서요, 그 안에 담긴 핵심들을 좀 깊이 파헤쳐보는,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자료들 보면 개인의 삶이라든지 뭐 책임, 또 사회 현상, 더 나아가선 뭐 우주와의 관계 이런 부분까지 다루는 좀 독특한 시각들이 담겨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단순 요약보다는 그 생각의 어떤 줄기들을 좀 따라가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같이 탐색해 보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뭐 사건의 원리를 파악한다거나 개인 책임의 무게, 또 인간과 우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핵심 개념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당신에게도 어떤 새로운 관점을 좀 더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. 첫 번째로 좀 주목할 부분은요. 어떤 사건을 딱 봤을 때 그냥 이건 옳다 그러다 이렇게 바로 따지기보다는 그 일이 왜 발생했는지 그 배경에 있는 원리나 과정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에요. 아, 네.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그 배경, 그 환경을 먼저 조사하고 이해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표면적인 현상, 그거 너머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작동 방식, 이걸 좀 보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. 네네. 왜 이런 환경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? 뭐 이런 질문에서 출발하는 거죠. 피상적인 비난보다는 그 맥락을 이해하자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맥락적 이해를 굉장히 강조해요. 근데 여기서 이게 사실 좀 파격적이기도 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주장이 딱 나오는데요. 아, 그 70%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맞아요. 아주 극단적인 사건까지 예로 들면서 그 고통받는 당사자, 그러니까 힘든 사람에게 오히려 70%의 잘못이 있다. 이런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. 이 70%라는 숫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이게 자료에 따르면요, 개인이 처한 그 어려움이라는 게 완전히 그냥 외부 탓, 뭐 남 탓, 이게 아니고 그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한 70% 정도 된다.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. 본인에게도 원인이 있다. 네.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일반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이 자연의 이치라는 걸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. 이렇게 덧붙이기도 하고요. 음. 결국은 뭐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역할을 먼저 좀 돌아봐라 이런 좀 강한 요구로 읽힐 수 있습니다. 물론 이건 저희의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보내주신 자료 속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요.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. 네, 물론입니다. 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개념이 좀 더 확장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. 자료를 보면 사회 전체의 어떤 지식 수준하고 개인의 행동을 연결시키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특히 이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지식을 갖추게 된 건 좀 역사적으로 특별한 상황이다. 뭐 이렇게 보면서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 수준에 맞는 좀 다른 행동, 다른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. 이렇게 강조를 하죠. 그러니까 개개인의 수준이 결국 사회 전체의 수준을 반영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결코 뭐 나랑 상관없는 일, 이게 아니라는 인식을 강조하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그 표적이라는 개념인데요. 표적이요. 네. 어떤 사회 문제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린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 문제가 나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어떤 신호, 즉 표적이다. 이렇게 설명을 해요. 와, 그건 좀 신선한 해석인데요. 문제가 나에게 인지된다는 것 자체가 나와의 관련성을 의미한다. 네, 그런 관점인 거죠. 이런 개인과 사회를 넘어서 더 나아가서는 인간을 우주의 축소판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제시가 되던데요.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뭐 우주의 세포와 같고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 우주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. 이건 뭐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지네요. 그렇죠. 인간과 우주가 이렇게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는 연결된 하나다. 이런 관점입니다. 음, 그래서 이 시각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가진 그 파장, 그 힘이 우주의 어떤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다고 봐요. 말 한마디가 우주의 궤도를 흔든다. 네,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말의 힘을 강조하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연결성을 인식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질 거다.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고요. 이렇게 뭐 우주까지 갔던 큰 스케일의 이야기가 다시 또 구체적인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지점도 있더라고요. 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현상들,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 생기는 뾰루지나 뾰드락지, 여기에 비유하는 대목이 있었어요. 아, 네네. 그 비유가 있었죠. 이 비유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?
그건 사회 문제가 결국 개인의 삶과 얼마나 이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뾰루지처럼 직접적으로 느껴진다. 네.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뉴스나 어떤 안 좋은 현상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 그게 우리 마음을 좀 위축시키고 이게 반복되고 쌓이면 결국 우리 몸, 그러니까 세포 차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. 그래서 뭐 실제적인 불편함이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. 이런 이야기죠. 그렇군요. 심리적인 영향이 신체에까지. 네.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부정적인 표적들, 그 뾰루지 같은 것들이 나에게 잘 닿지 않는 환경을 만들면 그게 곧 뾰루지 안 나는 삶, 다시 말해 좀 건강하고 평온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. 뭐 이런 제안이기도 하고요. 오늘 이렇게 천공스승님의 법문 자료를 통해서 개인의 책임 문제에서부터 인간과 우주의 연결, 또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좀 독특한 프레임까지 쭉 살펴봤습니다. 근데 특히 그 힘든 사람에게 70% 책임이 있다는 관점이나 말 한마디가 우주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, 이런 것들은 참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접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. 예를 들어 사회에 그런 부정적인 표적들로부터 좀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자기보호일까? 아니면 뭐랄까 지식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좀 감당해야 할 책임의 외면일까?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. 네.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관점과 또 당신의 생각, 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갈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. 이게 어쩌면 이번 탐구의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겠네요.